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방관을 구하는 소방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세학 소방장님 그리고 김형우 소방장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소방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중부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김세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119 특수구조단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김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저희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신속 동료 구조팀 이게 소속돼 있는데 영어로 하면은 뭐 RIT, Rapid Intervention Team.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이 RIT 이렇게 하는데 이 RIT가 뭡니까? RIT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영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Rapid Intervention Team, 그래서 신속하게 개입하는 팀이라고 합니다. 화재 현장이라든가 어떤 현장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서 그 현장을 지금 당장 중지하고 신속하게 개입함으로써 그 어떤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팀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말씀을 많이 드리는 그 동료가 현장에서 이렇게 고립되었던가 구출이 필요할 때 그럴 때를 지금 RIT 팀이 개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보완 설명 좀 해주시죠. 결국에는 이제 저희 소방관 대원이 이제 위험에 처했다는 거를 이제 외부에 알렸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이 RIT 신속 동료 구조팀 이렇게 이제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2023년부터 이제 시범 운영돼서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사고 관련 뉴스 저희가 만들어봤는데 한번 보시죠.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 이형석 소방경과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가 마지막으로 생전 일터를 찾았습니다. 빈자리만 남은 소방서 사무실을 둘러보던 유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다시 한번 쏟아냈습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놓칠까 연기 속으로 들어간 모습이 마지막이 된 3명의 영웅들. 동료들은 거수경례로 예우했습니다.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된 합동 연결식에는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순직한 소방관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애써 담담하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던 동료 소방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인들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순직 소방공무원 묘역에 안장돼 영면에 들었습니다. 순직자들은 일계급 특징과 함께 옥조근정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이게 3년 전 일이긴 합니다만 저런 뉴스 볼 때마다 참 저희도 이제 가슴이 아프고 그러는데 두 분께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자, 소방관을 구하는 소방관, RIT.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걸 지원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기준 계기를 말씀드리면요. 21년도에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을 했었죠. 그때 저희 구조대원분이 한 분이 순직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현장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약 한 10시간 정도를 대기하면서 화재도 너무 크고 그 건물에 붕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진입은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좀 많이 이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를 이제 이런 RIT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세학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이라든지 지하 노래방 이런 데 화재 출동을 나갔을 때 솔직히 많이 무서웠습니다. 무서웠는데 소방관을 저를 누가 구조해 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제 RIT라는 이제 교육을 이제 경북소방학교에서 만들면서 저희가 교육을 받게 됐는데 저희한테 너무 와닿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누군가를 이제 소방관을 구조하기 위한 소방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이제 이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방관이 고립되거나요. 화재 현장에서 고립되거나 또는 다치거나 이랬을 때 이제 긴급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두 분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아마 집안에서도 좀 반대할 것 같은데 그냥 소방관 하면 되지. 뭐 그것도 RIT까지 하냐.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집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는 모르고요. 일단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소방관을 구조하는 소방관이 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는데 이런 위험도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인지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 말 못합니다. 그냥 이제 저도 자녀가 둘이 있지만 자녀한테는 뭐 이렇게 아빠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좋아한다라고만 말을 하지 실질적으로 위험한 곳에서 또 추가 더 위험한 곳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솔직히 가족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하여튼 뭐 가족보다는 이제 제가 소방관으로서 이제 직장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 동료를 구하는 게 더 보람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데 얼마나 자주 이렇게 들어가요? RIT 같은 경우는 매번 들어가진 않죠. 네, 맞습니다. 저희 뭐 실제로 저희가 근무하면서 이런 상황이 생겨서 들어간 적은 뭐 다행이지만 아직은 없고요. 뭐 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들어갈 가능성도 앞으로는 영원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매년 순직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조금 크고 작은 부상을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모두가 대처할 수는 없고요. 사실 그럴 필요도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고립되었거나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구출하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투입되고 저희가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입을 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소방관 네네. 화재 진압 중에 고립되거나 다친 소방관을 이렇게 구조를 했을 때 네. 뭔가 이제 굉장히 남다른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보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생존을 했다면은 너무나 다행히 사건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조는 해왔지만 이제 호흡이 없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더 큰 안타까움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보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은 소방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을 갖춘 직업이잖아요. 한 사람이 소방관에 같이 군 경험 UDT 하셨잖아요. 예. 비교하면 어때요? UDT에서 UDT 대원 한 명을 이지스함 한 척의 값어치를 한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소방관의 한 명 소방관을 저희가 구조를 했을 때는 100명 이상의 시민들을 구조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은 김영호 소방장님 같은 네. 경우는 동료들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면은 신속 대응 팀에 들어가느냐. 뭐 자격 같은 게 또 있나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격은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나 관심도가 있는가 그리고 저희가 좀 추천하고 싶은 건 좀 스트레스에 얼마나 자기가 적응을 잘 하는가가 지금 많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계속 하는 얘기지만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투입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잘 대체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셨을 때 후배들 중에서도 이제 또 이거 지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좀 갖춰져야 될까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위험한 곳에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라든지 자기 멘탈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이제 고립 사항이라든지 추가적인 순직 사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지만 그 멘탈이 만약에 갖춰지지 않다면 오히려 더 이제 다른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똑같이 아까 스트레스 관리라는 뭔가 부분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정신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나 자신조차도 나 자신도 이제 보살피지를 못하는데 누군가를 구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들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게 매년 전국 소방관들이 실력을 겨루는 뭐죠? 소방기술 경연대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이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했는데
올해 열렸던 대회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인간일 뿐입니다. 현장은 늘 두렵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흘린 이 땀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전 국민이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는 항상 곁에 있으니까요. 위급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항상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KBS N에서 네. 이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전국에 이제 중계 방송을 했어요. 중계 방송을 하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이게 좋다 이런 반응이 있고 내년에도 아마 저희가 이제 또 할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제 영상 편집을 보니까 네. 이 방송하는 밖에 있는 저희 PD들이 네. 자기가 한 거보다 훨씬 편집 잘했대요. 이거 김영우 소방관님께서 직접 하신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 이번에 좀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그 미천한 실력이지만 좀 제작이랑 영상 편집을 좀 할 줄 안다는 것 때문에 청에서 이제 도움을 좀 바래가지고 좀 편집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이제 좀 뭉클하네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자,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짧은 영상만 봐서는 네.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어떤 겁니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라고 하면은 이제 전국 소방관들이 이제 기술을 이제 경연을 하는 대회인데요. 총 19개 시도에서 15개 종목으로 이제 하는데 화재 진압부터 구조, 구급까지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경연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당연히 이제 등수가 이제 나눠지겠죠. 1등부터 몇 등까지 등수가 나눠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1등을 하게 되면 특별 승진하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그냥 이제 서로만의 그 경연을 위한 그런 일상적인 경연을 위한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종목 중에 이제 특별 승진 있는 것도 있지만 승급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혜택이 없는 것들이 좀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이 종목에 나와서 이제 대회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팀 개인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이 15개 경연 중에서 팀으로 전술을 펼쳐야 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반 가족분들도 아니면 시민들도 많이 오셔서 참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요? 네. 여기 보니까 영상 앞부분인가요? 그 네. RIT 네, 이거 영상이 잠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전체 대회에서 또 RIT가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따로 종목이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RIT가 따로 종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인이 1팀이 돼가지고 경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RIT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면 체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체력이나 어떤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각형을 다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체력도 필요하지만 체력에 바탕되는 그 저희가 현장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술 또한 중요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문을 개방한다든가 또 구조하는 구조하는 스킬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제 만족이 되어야 입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RIT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 경연대 종목 중에 가장 힘든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RIT 그러니까 신속 대응 구조팀이죠. 네. 이게 소방관을 구조하는 소방관.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있다고 하던데 일본에서도 지난 9월에 뭐 대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참여하셨나요? 그렇죠. 김세학. 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일본에서 이제 아이치현해라는 지역에서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네. 일본 측에서 저희들한테 최초로 이제 처음 이제 요청을 해서 저희가 팀을 꾸려서 가게 됐고요. 선수 5명과 통역 1명으로 해서 6명이 구성을 해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일본도 이제 두 번째 대회이긴 한데 저희가 두 번째 대회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고요. 예. 두 번째 대회에서 이제 저희를 좀 초청을 해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흔쾌히 이제 수긍을 하고 이제 9월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석을 해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도 이제 많은 나라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제가 이제 일본을 참석하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직 RIT에 대한 뭐 표준 절차, 뭐 SOP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제 뭔가 체계가 잡혀갈 텐데 아직 일본과 저희도 그런 체계가 없다 보니 그런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대회를 참석한 계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RIT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우리보다 훨씬 높을 것도 같고 그러는데. 솔직히 처음에 참석했을 때는 조금 무시를 한 경향을 가지고 제가 참석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도입 시기가 좀 늦은 면도 있지만 그다음에 활성화가 좀 덜 돼 있는 걸로 저는 이야기 들었었는데 조금 참석해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좀 많이 좀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걸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김영우 소방관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 참여는 안 했고요. 네,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회 있다면 가시고 싶으세요? 참여하고 싶지만 저희 김세학 소방관님보다는 제가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요. 좀 더 연습을 하고 실력을 쌓은 후에 참석을 해야겠죠.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제 이제 RIT 뭐 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소방관들이 우리나라도 오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고. 예, 대회는 따로 없고 중국에서 올해 초에 이제 CFBT를 겸해가지고 RIT 대회를 개최를 한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식적으로 이게 RIT 대회가 공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 대회가 있다고 하면 참석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 정식적으로 대회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국 기술 경연대회가 있다면 일본에는 RIT 저편에서 이제 주최하는 이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모여갖고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은 좀 더 발전적인 방향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를 또 얻을 수도 있고. 이번 서울특수구조대에서 진행한 그 3일이 딱 그런 좀 이제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에서 배울 게 뭐가 있냐, 아니면 일본에서 뭘 배웠냐, 뭐 할 게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RIT를 하면서 느낀 거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순간 현장에서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배울 점이 충분히 공유할 게 많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 틀리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것 또한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연구를 해야지 네가 맞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순간 이 RIT는 현장에서는 분명히 오히려 그런 답을 정해놓은 순간 현장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류는 뭔가를 배우기 위한 게 교류지 네. 뭔가를 주고 받기 위한 교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훈 소방관님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이거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네. 소방관들이 어떻게 구조 현장에서 고립되고 네. 이렇게 다치고 그러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어떤 상황에서 고립돼요? 현장은 너무 변수가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같은 현장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저희들의 이야기고요. 그런 현장에서 저희가 모든 걸 예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겠죠. 훈련이 돼 있고 아무리 훈련이 돼 있는 능숙한 소방관이라도 현장을 100% 예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화재가 다시 커지는 효과 아니면은 건물이 붕괴된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다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들을 모두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화재 현장 그림을 받아보면요, 네. 영상을 받아보면은 깜깜하더라고요. 네. 앞에 아예 안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불빛 하나 갖고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많이 무섭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 처음 들어갔었던 기억이 살짝 나는데요. 그때 느꼈던 건 이제 벽을 짚고 이제 손 이동을 하다가 벽을 잠깐 띄고 어떤 작업을 잠시 하는 거예요. 5분도 안 됐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벽에 떨어졌다 다시 이쪽 벽을 찾았는데 그 벽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고립은 아니지만 굉장히 당황했던 적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고립된 소방관을 이제 발견했어요. 현장에서요. 네. RIT가 투입돼갖고 네. 고립된 소방관을 발견하면은 어떤 식으로 구조를 합니까? 그것도 매뉴얼이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일단 보고 체계를 좀 먼저 활성화를 하고요. 그 보고 체계를 활성화하는 게 팩켄이라는 보고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개념인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보기를 저희가 항상 휴대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경보기 소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중지하고 현재 그 구조가 필요한 소방관의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보면은 그래픽으로 네네. 무전 절차 맞습니다. PAC, 팩켄. 그다음에 CAN 보고 체계를 갖추고 그다음에 다 영어예요. 지금.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PACCAN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경보, 비활성, 평가, 필요, 정보 전달, 네. 현장 환경, 조치, 요청사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하신다기보다는요, 조금 더 부드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보 비활성화는 아까 말씀드렸듯 경보기가 켜져 있으면 저희가 통신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경보를 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 환자에 대한 구조 대상자에 대한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그 필요한 정보, 이 구조 대상자가 어떤 상태다라는 걸 지휘팀이나 어떤 다른 직원들한테 알리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환경도 필수가 되겠죠. 지금 뭐 붕괴 가능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화재의 뭐 확대 가능성 이런 것들도 네.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수색 이제 발견한 팀이 구조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구조를 할 건지에 대한 상황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그 구조 대상자 발견했는데 2층이다. 사다리를 통해서 구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지 않으면 밖에서는 사다리가 설치가 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전달해서 외부와 소통을 해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서 팩캔이라는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쓰러져 있는 소방관을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비좁고 또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구조할 때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점은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방관 한 명의 무게가 100kg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그 체중이 한 70kg라고 잡았을 때 저희 장비가 한 20kg 정도 생각을 하면 그런 대원을 100kg나 되는 대원을 마찰력이 다 느껴지는 바닥을 네. 통해서 끌고 나오는 건 체력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현장 환경이 또 문제가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야가 안 나오는 환경 그리고 또 추가적인 위험성에 대한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불안감을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현장 활동할 때 구조할 때 훨씬 더 많은 체력이 필요합니다. 뭐 전선들도 많이 이제 얽혀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 나오다가 또 그 얽혀 갖고 빠져나오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수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변수, 그러니까 최악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저희가 훈련을 하면 현장에서는 그 변수에 대한 게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정신력이라든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경연이라든지 훈련을 하는 게 그런 변수를 대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민을 구하더라도 변수가 생기는데 장비를 차고 있는 소방관을 구조할 때는 얼마나 더 크고 많은 변수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현장과 접목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훈련이 그 RIT 훈련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 같은 건 어떤 게 있어요? 뭔가 좀 다릅니까? 일반 소방관들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패스트보드라는 장비가 있고 뭐 오토롤, 뭐 수색 라인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지정이 돼 있는 장비를 사용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색을 한다든지 구조를 한다든지 검색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완제품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신속하고 그렇죠. 가볍고 이제 안전하게 구조를 하거나 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제품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종류별로는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이제 일본 갔다 오셨잖아요. 네. 일본에 들었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나요? 교훈을 받은 부분? 도움도 교훈도라기보다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수에 대한 저희는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변수에 대한 대비를 네가 맞다 내가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변수는 현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일본 소방관들이 어떤 일을 환경을 제시를 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환경을 제시했을 때는 그게 결국 현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는 말을 못 한다는 맞아요. 거죠. 아까 그 말씀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도움이 된다, 교훈이 된다라기보다는 상호간의 교류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생각을 공유를 한다는 거죠. 환경을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교류가 그러니까 일본 교류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교류도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은 좀 오래된 영화였긴 합니다만 분노의 영유 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들을 다룬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것들이 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됐겠죠, 이런 부분이요.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NFPA 1407이라는 표준 작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지금 전 세계에서 그 기본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훈련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NFPA 1407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이제 좀 유래를 보면은 사망 보고서를 토대로 그러니까 순직자의 환경을 가지고 그걸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NFP 1407이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순직자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순직에 대한 환경적인 걸로 만들어졌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일본이나 저희나 똑같이 NFP 1407 토대로 모티브로 지금 모든 이게 RIT가 도입이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김영훈 소방관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 몇 번 이제 가다 보면 네. 투입돼서 하다 보면은 야, 이건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어요? 현장에서 보완할 점이요. 뭐 말씀드리면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체계가 아직은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RIT를 위해서 구조를 소방관을 구조하기 위해서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대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저희는 이제 체력적으로 계속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또 반대로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일은 안 생겼으면 하기도 하지만 또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나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 직원들은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의구심을 품을 때가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좀 그랬던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김태학 소방관님은요, 어떤 걸 좀 보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도입 시기부터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한 그 긴 시간 동안 모든 나라에서 문제점이 딱 한 개였죠. 인력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 말들이 항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도. 네. 결국에는 이제 현장 활동을 안 하고 대기를 시켜 놓는다. 그러면 그 인력들이 아깝지 않냐? 다른 걸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항상 인력 문제가 모든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RIT를 대기를 하면서 그 인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인물을 알거나 교육을 받으셨거나 해보신 분들은 그 대기가 그냥 단순 대기가 아니고 앞에 들어간 우리 대원들의 안전을 더 이제 큰 광범위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임무인데 네. 그 임무를 맡으신 분들조차도 이 RIT 임무를 잘 모르신 분들이 솔직히 계시긴 합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점이지 그거를 조금 우리 한국형으로 조금 만들어서 그다음에 저희도 뭐 NFP 1407처럼 사망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되면서 저희 한국형에 맞는 실정에 맞는 체계에 맞는 인원에 대한 좀 활용 방안을 마련을 한다면 조금 더 이 RIT에 대한 좀 관심도라든지 좀 문제점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한국식 훈련에 맞는 RIT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저희가 항상 저는 이제 제가 교육을 시키면서 조금 발전적인 그러니까 이전 교육이 아닌 또 다른 방향의 교육을 또 저는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사고 사례 아니면은 뭐 뉴스에 나오는 뭐 순직 사고면 순직 사고에 대한 사례 같은 게 언론이라든지 네. 뭐 저희 화재 조사 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조금 이제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우리한테 맞는 실정이 맞는 걸로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교육에 대입도 한번 시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계는 이제 이런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한국형을 만들려고 해도 한두 명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솔직히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사망 보고서도 저희가 한국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공개가 된다면 그런 걸 공개를 해서 이제 뭐 훈련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공개를 해서 저희 한국의 이제 지형 지물이라든지 그 공장이라든지 뭐 주택에 대한 구조물에 대해서 훈련을 좀 우리 한국에 맞는 훈련이 발전될 수 있는 걸 조금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만 좀 마련해 준다면 저희 한국형 훈련을 만들면서 인력도 운용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뭐 매뉴얼 북 같은 거는 만들어져 있어요? 표준 교재랑 일상생활 교재는 제가 작년에 이제 TF팀 운영하면서 이제 직원들 만든 건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NFP 1407 기준을 번역을 해서 그냥 넣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맞다 이렇게는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영호 소방관님도 네. 이제 실제 하다 보면은 네.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한국형 실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느끼시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아까도 일본 얘기가 나왔고 또 미국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그 목조 건축물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 콘크리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이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맞는 저희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장비 또한 일본이나 미국과도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춘 훈련들이 분명 개발이 돼야 된다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과제도 얘기해 주시는데 앞으로 포부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나는 또 이렇게 하고 싶다는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내년에는 이제 대만이랑 중국을 한번 또 교류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대만은 이미 일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제 한국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한국에 얼만큼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조금 한번 돌아다녀 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모든 소방관에 어떻게 관심을 맞아요. 줄 것인지 이게 RIT 팀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직원이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절차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한국의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전파하는 게 제 포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 소방관님도 말씀해 주시죠. 너무 이제 우리 소방관 김세학 반장님이 본인 얘기 좀 예. 해주세요. 글로벌하게 가셔서 저는 조금 지역적으로 가게 되면 저희 이제 특수구조대에서 RIT를 저희 사업으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국형 그리고 도심에 맞는 그런 훈련들을 좀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일단 가까운 미래죠. 가까운 미래에는 재건축 단지라든가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실제와 같은 훈련을 좀 진행을 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점, 잘된 점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훈련을 좀 개발하는 그 개발하는 단계에 넘어서 그걸 또 다시 공유까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의 작은 목표입니다. 그 소방기술 경연대회 이제 내년에도 또 할 거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문은 못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가면서 나중에 시간을 재갖고 이제 순위를 정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렇게 딱 보이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전국 소방기술경연대 RIT 경연대회가 일단 눈을 가리고 하긴 합니다. 네. 하긴 하는데 이 경연장이 경연이다 보니까 이게 뭐 구조물이 이미 사전에 다 공개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꺾이는 부분이라든 몇 미터 후에 꺾인다, 몇 미터 후에 장애물이 있다 이런 것들이 경연이다 보니 순위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뭐 점수도 나와야 되고 채점표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 딱 틀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올해 심판장을 했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RIT가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RIT 대회가 기술경연 3년 차인데 3번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특이하게 많이 바꾼 게 뭐냐면 구조 대상자를 일반 마네킹이 아닌 일반 대원으로 했던 이유가 그게 가장 큽니다. 일반 대원으로 뭐 구조를 하는 절차가 엄청 중요한데 마지막에 빨리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막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빨리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바꾸는데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자, 소방관을 구하는 소방관이신 만큼 이제 두 분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30초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는데 30초 동안에요. 소방관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 요거 이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관님들 오늘도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는 앞으로 저희 소방관들 아무도 다치지 않는 그런 현장 활동 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전국에 계신 소방관님들 앞으로 현장에 가시게 되면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보다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꼭 극복을 하셔서 이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할 때 안전하게 하고 항상 하고 나면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소방관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관을 구하는 소방관 김세학, 김형우 소방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